이번 시간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중독과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는 중독의 문제의 특성을 살펴보죠.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독의 시작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니코틴과 알코올을 포함해서 기타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그런 중독 행동을 시작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 미디어로 하는 게임은 거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고요. 또 여성들의 경우 중년기에 도박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하지만 도박도 대부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합니다. 게다가 약물의 경우에 어린 시절에 시작하면 할수록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달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독이 그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특히 인지적인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 시절에 중독에 빠지게 되면 신체 기관이나 뇌에 손상을 또 가져오죠. 특히 전전두엽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기 청소년기까지 이 전전두엽의 신경세포 이 수초화가 일어나면서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도 이 뇌가 모두 발달했으니까 술을 좀 마셔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늦은 나이인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술을 구입할 수 없게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전두피질에서 판단력, 특히 행동을 해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무엇에 중독되면 장기적으로 위험 행동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 범죄가 중독 행동과 관계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동과 청소년들이 약물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원인이 가정이나 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은 부모나 또 조부모 아니면 형제자매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모방해서 그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나 동네 또래의 영향도 많이 받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중독 행동을 또 학습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공부할 내용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의 중독 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공부한 것처럼 중독의 문제의 특성상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가정이나 학교에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것을 강력히 또 단속해서 처벌하는 장치나 술이나 담배 광고를 더 강력히 규제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독의 예방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예방이란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을 미리 선별하고 그들에게 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모형에서 말하는 예방의 개념을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독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그냥 예방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공중보건 차원에서는 그것을 1차 예방, primary preven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또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더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방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2차 예방을 secondary preven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각한 수준에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중독의 문제가 거기까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3차 예방, tertiary preven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독의 특성상 이 회복되었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독 분야에서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4차 예방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이제 공중보건 모형을 공부하다 보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공부하시는데 중독의 경우는 이 4차 예방도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더 필요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나 친척 혹은 친구 중에서 중독자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중독 유혹이 많을 경우에는 특별히 예방 조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 것에 예방하는 것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음주나 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환경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또 예방 교육도 자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서 중독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먼저 중독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는 중독 행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또래 압력에 저항하는 기술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물 남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관리 기술이나 관계를 맺는 기술을 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기술이 없을 경우에 중독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나 가족을 또 훈련시키는 것도 포함되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법이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남용이나 중독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또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미디어의 경우는 약물이나 중독 행동의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확인해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학교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학교에서 중독의 문제를 교육하고 부정적인 또래 압력을 줄이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기술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전에도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담배 자판기를 없앤 것이나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접근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또 유용한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건 또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입니다.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에게 자녀 양육 요령을 교육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확대하는 것을 또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대받은 자녀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또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연구들로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을 감독하는 것도 중독을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집중적으로 비행 청소년의 중독 문제를 평가하고 중재하는 거죠. 또한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중재해야 하는데요. 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진단해서 중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성 증진인데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 폐해 감소 접근인데요.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중독 행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더 이상 유해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특정 장면별로 중독을 예방하는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중독 예방 전략인데요. 우선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가족이 중독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수용적으로 양육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중독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옳은 일을 하면 칭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자녀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건전한 취미 생활을 부모가 함께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즐거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독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은 학교에서 중독을 예방하는 전략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학교에서 지성만 강조하지 말고 인성을 더 중요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학년부터 이 중독의 위험성을 교육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중독 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중독 예방을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뭐 친구가 중독 행동을 권유할 때 거절하는 역할 연습을 시켜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이 중독 예방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하거나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또래 감시나 상담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사회에서의 중독 예방 전략인데요. 우선 사회 취약계층에서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회에서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또 중요한 요소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독 행동에 관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단순 약물 투약자나 중독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이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또 좋고요. 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중독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또 이 중독자나 회복자가 교육을 받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어야 궁극적으로 이 재발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국내 청소년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어라는 이 약물 남용 자각 및 저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경찰, 다시 말해서 LAPD와 협력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증 연구들에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라고요. 이렇게 또 번역해가지고 하면 좀 이렇게 좀 긴 내용인데요. 이 국립약물정책사무국하고 뉴욕 타임스가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술 훈련을 합니다. 또 이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중독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들이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합리적 기대를 수정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부모 교육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중독 상담의 예방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